안녕하세요. 우리 드디어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챕터 4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챕터 3에서는 매크로 이코노믹 오브젝티브스에 대해서 같이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챕터 4에서는 이니퀄리티와 포버티에 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이코노믹 이니퀄리티를 어떻게 메저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될 실러버스 내용이었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3까지 왔고 이제 3.4에 Economics of Inequality and Poverty에 대해서 할 차례가 되었어요. 자, 우리 이 챕터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equality와 equity의 차이, 그리고 이 economic inequality가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economic inequality를 우리가 어떻게 measure 할 수 있는지 그 measurement의 방법을 로렌츠 커브랑 지니 coefficient라는 걸 가지고서 같이 배워볼게요. 자, 우리 먼저 이퀄리티와 이퀴리의 차이는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코노믹스를 시작할 때, IB 이코노믹스를 시작할 때 나왔던 컨셉이에요. 우리가 이퀄리티와 이퀴리를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퀄리티는 다른 말로 sameness, 그냥 똑같이 줘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이퀄리티는 the idea of being the same is a positive concept.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positive와 normative 컨셉이 나눠졌었지. 굉장히 아주 옛날 옛적의 이야기 같을 텐데 이게 우리가 이코노믹스 시작할 때 positive라는 이 positive 컨셉이라는 거는 우리가 좋다, 긍정적이다의 의미의 positive가 아니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팩트를 전달하는 거를 positive 컨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왜 positive 컨셉이냐, equality는 because something may be equal or unequal on the basis of some measure. 어떤 정확한 objective measure를 가지고,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어떤 clear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이건 equality야, 이건 equality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equality는 means each individual or group of people is given the same resources.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다 똑같이 10만 원씩 준다. 이거는 이퀄리티한 개념인 거지. 다 똑같이 주는 건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상관없이 그냥 다 똑같이 줘버리면은 우린 그걸 이퀄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퀴리 개념은 fairness, 공정하다의 의미야. 그래서 이 equity라는 거는 normative 컨셉입니다. normative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judgment가 들어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다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넌 특별히 더 가난하니까 50만 원을 줄게. 넌 특별히 더 부자니까 10만 원 다 안 줘. 만 원만 줄 거야. 이렇게. 왜냐면 부자한테는 더 줄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겐 더 줘야 서로 이 밸런스가 맞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judgment를 써서 부자인 사람에겐 적게, 가난한 사람에겐 더 많이, 이런 개념 있죠. 그런 어떤 나의 저지먼트가 들어가는 게 이제 노멀티브 컨셉이었지. 그래서 이 이퀴리 개념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페어하냐, 공정하다를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이퀴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치? 그러니까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 각각 사람들의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퀴리를 사용하는 거는 다른 개념이죠. 이퀄리티와는. 자, 그래서 쌤이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왔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다 똑같이 줬어. 상자를 3개 다 똑같이 주면은 키가 작은 사람은 사과를 못 따먹죠. 이런 모두에게 똑같이 same resource를 주는 이 sameness의 개념이 equality예요. 그죠? So it only works if everyone starts from the same place. 다 똑같은 same place를 주는 거. 근데 equity 개념은 특별히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더 주는 거야. 방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준다고 했지. 그래서 이거는 we must first ensure equity before we can enjoy equality.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의 개념이 아니라 equity를 통해서 없는 사람에겐 특별히 더. 그래야 다 같이 사과를 다 따먹을 수 있잖아. 근데 키 큰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주는 건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퀄리티와 이퀴리를 나누어서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코노믹스에서 생기는 이 이니퀄리티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냐면 income distribution에서, 그 다음에 wealth distribution에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 그 인컴, 소득이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그 인컴 이니퀄리티야. 그래서 인컴이 제대로 디스트리뷰션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덜 이퀄하게 디스트리뷰션 되는 게 higher income inequality이겠지. 인컴이라는 개념은 그냥 가장 단순하게 말해서 내가 일하고 받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wage.
이런 웨이지가 가장 대표적이겠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은행에 돈을 저금해 놓은 곳에 붙는 interest, 그리고 bonds라는 채권, 쌤이 잠깐 이야기해 준 적이 있죠. 이 채권이라는 거 투자 수단의 일부인데 그 투자 수단에 내가 받을 수 있는 interest, 그리고 stock, 주식을 사면 그 주식에도 dividend라고 해서 profit을 내가 받게 되지.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property에 붙는 rent, 그리고 government에게 받는 pension, 이런 개념들을 다 합쳐서 우린 income이라고 해요.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들. 자, 그럼 wealth라는 건 무엇이냐? wealth는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다면 부예요. 우리가 사실 AD factor 얘기하면서 쌤이 when consumer wealth increases, C factor, 그 consumption factor가 커져서 AD 커브 커진다 이런 이야기 했었지. wealth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자다라고 말할 때 그 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wealth는 refers to the money or things of a monetary value including savings. 세이빙을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부를 얘기해. accumulated money amount인 건 거지. 그래서 stock, lands, houses 뭐 이런 것들 다. 근데 우리가 인컴이 인컴 이니퀄리티가 존재하는 곳은 당연히 웨alth도 이니퀄리티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인컴이 쌓이는 게 웨alth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컴과 웨alth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되고 있다. unequally하게 디스트리뷰트 되고 있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치? 근데 이거는 나라마다, 그리고 나라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잡에 따라서 다양한 그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unequal한 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나고 있겠죠. 인컴과 웨alth에. 자, 그럼 우리가 이 economic inequality를 어떻게 measure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로렌츠 커브야. 얘는 이름처럼 우리가 커브를 그려서 inequality를 보는 건데, 로렌츠 curve is a graphical representation of income inequality or wealth inequality. 자, 얘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커브로 나타내는 게 이제 로렌츠 커브인데, 이 로렌츠 커브를 나타내기 위해선 우린 quantitize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quantize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수학 시간에 배운 적 있을 거야. 전체를 우리가 100으로 잡으면은 이 quantize를 나눴을 때 20, 40, 60, 80, 100 이렇게 5등분을 하는 거예요. 5개의 쉐어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 quantile이 20% portion of a country's population. population을 20, 20, 20, 20 쪼개가지고 가장 하위 poorest income earners들부터, 그쵸, 가장 인컴을 낮게 받는 사람에서부터 가장 highest income earners들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20, 40, 60, 80, 100 순서대로.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등분을 나누어서 이 렌지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서 그래프를 따라 그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higher the percentage share of income received by the poorest quintile. 지금 우리가 인컴 이니퀄리티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컴이 낮게 받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쪽으로 인컴과 웨alth가 조금 가고, 그리고 부자인 쪽으로 인컴과 웨alth가 많이 가는 게 인컴 이니퀄리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퍼센테이지를 찾아서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서 higher percentage share가 poorest에게 갔고, 그리고 highest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lower percentage가 가잖아. 그럼 이퀄인 거야. 지금 방금 쌤이 얘기한 거에 반대인 거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쪽으로 인컴이 많이 가면, 그리고 부자인 쪽으로 인컴이 조금 가면 그럼 이퀄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난한 쪽으로 인컴 퍼센테이지가 조금 가 있겠지, 가난한 쪽으로. 그리고 부자인 쪽으로 인컴 퍼센테이지가 많이 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로렌츠 커브를 그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이 5개의,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5개 등분을 한 그 퀀타이스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지금 보면은 이건 사실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서 더 인컴 이니퀄리티가 낮고, 후진국, 그러니까 developing countries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퀄리티가 높고 낮고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잘 사는 선진국에서도, 물론 근데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 developed countries, 더 우리가 잘 산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런 경제 정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컴 디스트리뷰션 정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컴 이퀄리티가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못해. 이제 대표적인 example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인데, 미국도 굉장히 이 GDP가 높은 나라에 속하잖아. 근데 미국이 생각보다 인컴 이니퀄리티가 높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쌤이 example들로 가져와 봤어. 지금 굉장히 인컴 이퀄리티가 낮은 나라가 지금 멕시코가 보이죠? 그리고 프랑스도, 그치, 사실 프랑스도 굉장히 GDP로는 높은 나라인데 이니퀄리티가 상당히 그래도 높은,
낮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색깔 바 있죠? 이 바 보이지? 지금 이쪽 회색 쪽 바가 poorest 20%. 그리고 이렇게 진한 색깔을 가지는 빨간색으로 갈수록 highest income earners들의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highest income earner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지 당연히 이쪽에 가난한 사람들 퍼센테이지보다. 근데 지금 멕시코는 굉장히 심각하죠. 멕시코 그리고 여기 뭐 세네갈 이런 나라 심각하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선진국의 하나인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highest 인컴 어너스들의 40% 정도, 인컴 어너스들이 40% 정도의 이 나라 전체의 토탈 인컴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다.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아, 어떤 나라가 인컴 디스트리뷰션이 이니퀄하구나. 어떤 나라가 이퀄하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건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본 저런 그 퀀타일을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로렌츠 커브를 그려볼 수 있어요. 자, 로렌츠 커브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X 밸류랑 Y 밸류에 뭐가 들어가는지 봐야 되겠지. 자, X 밸류엔 cumulative percentage of population이 들어가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population부터 부자인 사람들의 population까지 요렇게 가면서 쌓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Y axis엔 뭐가 들어가 있어? cumulative percentage of income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의 인컴이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돼 있는지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인 사람들을 향해서 갈 때 자, 우리가 지금 퀀타일을 5등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20, 40, 60, 80, 100 이렇게 5등분을 해볼게. 20, 40, 60, 80, 100 자, 그럼 이번엔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20, 40, 60, 80, 100 이렇게 5개의 등분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쌓여가는 이 cumulative percentage죠. 지금 이거 지금 퍼센테이지 단위로 쌤이 지금 넣은 숫자예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다이애고널 라인을 쌤이 하나 넣어놨어. 이게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지금 20%의 사람들이 정확히 인컴 20%를 가져갔어. 그 다음에 40%까지 사람들을 쌓는데 정확히 사람들이 40%를 가져갔어. 이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일 때 20, 40일 때 40, 60일 때 60, 80일 때 80, 100일 때 100. 그대로 그 나라의 이 cumulative percentage of population을 따라서 cumulative percentage of income이 그대로 가고 있다면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인컴이 equal하게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 다이애고널 라인을 perfect income equality line이라고 불러. 자, 근데 실제로는 이 perfect income equality line을 따라서 인컴 디스트리뷰션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겠죠. 어떻게 되겠어? 보통 가난한 사람들, 이 poorest 20%의 사람들에게는 전체 인컴 중에 뭐 한 3%? 5%? 이 정도 가겠지. 그래서 요것밖에 안 가겠죠. 요런 식으로 점이 찍히겠지. 그 다음에 20%의 사람들을 더 더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20%의 사람들에게도 뭐 많이 가봐야 뭐 10% 가면 많이 가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요 정도, 요렇게 아래에 또 찍히겠죠. 그 다음에 또 20%의 사람들한테도 요렇게 아래에 찍히겠지. 그러다가 상위 40%, 상위 20% 사람들이 이 나라 부의 뭐 50% 이상을 왕창 가져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 perfect income equality line보다 어떻게 그려져요? 이 실제 로렌츠 커브는 이런 식으로 아래에 이렇게 축 처진 모양으로 그려질 거예요. 쌤이 요건 포인트를 이렇게 바꿔서 넣어볼게.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로렌츠 커브가 뭘 보여줘? 이 perfect income equality 라인을 기준으로 얘에 가깝게 갈수록 어떤 거예요? 이퀄해지는 거겠지. 가까워질수록 이퀄해지겠죠? 근데 점점점 이런 식으로 멀어질수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멀어졌어. 그 말은 상위 40%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상위 20%의 사람들이 지금 이 하얀 라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여기 아래에 있는 하위 사람들은 조금밖에 못 가져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perfect income equality 라인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뭔 거예요? unequal한 distribution 라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로렌츠 커브를 보고서 이 다이애고널 라인을 기준으로 가깝게 붙어갈수록 이퀄하구나. 많이 뒤로
뒤로 빠져나와? 뒤로 멀어질수록 unequal한 라인이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로렌츠 커브입니다. 자, 그래서 쌤이 지금 여기 정리해놨어요. 이 diagonal line이 뭐다? perfect equality line을 의미한다. It shows the condition where income were perfectly equally distributed. 자, 그래서 이 로렌츠 커브를 통해서 우리는 population 대비 얼만큼 인컴이 각각의 그 퍼센테이지마다 사람들에게 쉐어되는지를 알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로렌츠 커브를 가지고 그 로렌츠 커브에 그 area를 가지고서 다시 지니 coefficient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지니 coefficient는 뭐래요? The summary measur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Lorentz curve of an economy. 자, 이거는 statistical dispersion이래요. 이거는 그래서 숫자로 우리가 나타내. 그리고 0부터 1까지의 범위 안에서 이 지니 coefficient가 결정이 돼요. 자, 지니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찾냐면 우리가 방금 로렌츠 커브를 그렸잖아. 그 로렌츠 커브를 그렸을 때 이 다이아고널 라인과 이 로렌츠 커브 사이의 에어리아를 우리가 A라고 하고 그리고 다이아고널과 그 다이아고널 라인 우리 로렌츠 커브 그렸죠. 그 로렌츠 커브랑 그 바깥에 생기는 에어리아를 우리가 B라고 할 건데 이 전체 entire area, 그 entire area on the diagonal, diagonal이 이제 절반시켰잖아. 그 아래 생긴 삼각형 전체를 그러면 A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A의 area만 우리가 Gini coefficient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자,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자, 방금 우리 한 것처럼 똑같이 20, 40, 60, 80, 100 이렇게 우리가 퀀타일을 나눴었지. 60, 80, 100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20, 40, 60, 80, 100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방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 라인이 무엇이다? 다 똑같이 이퀄하게 가져간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똑같이 perfect income equality 라인이야. 자, 여기에 우리가 로렌츠 커브를 이런 식으로 그렸죠. 일반적인 나라들은 당연히 인컴이 unequal하게 디스트리뷰션 돼 있을 거니까 이렇게 아래로 쭉 떨어지는 그런 커브가 생기겠지. 로렌츠 커브가. 그러면은 여기 다이아고널 라인과 이 로렌츠 커브 사이의 에어리아를 우리가 A라고 넣고요. 그리고 이 로렌츠 커브와 이 바깥에 남은 이 에어리아를 우리가 B라고 넣을게.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한 이 지니 coefficient 자, 지니 코에피션트는 다른 말로 지니 인덱스라고도 불러요. 자, 이 지니 코에피션트는 에어리아 A 플러스 B 중에서 A 에어리아라고 이야기했지. 그 A 에어리아는 지금 여기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이 로렌츠 커브가 많이 이 perfect equality 라인으로부터 멀어질수록 unequal society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이 A 에어리아가 어떻게 될수록 점점점 커져서 B 에어리아를 많이 가져갈수록 더 unequal한 사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A 에어리아가 미니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에어리아랑 맥시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에어리아를 생각해 볼게. 얘가 완전히 퍼펙트 이퀄리티 라인까지 딱 붙어버리면은 이 에어리아 A의 밸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에어리아 A가 만약에 제로가 된다. 그 말은 이 지니 코에피션트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지니 코에피션트는 미니멈 밸류를 0 가질 수 있어요. 0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퍼펙트 이퀄리티 라인에 딱 붙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완전 이퀄한 얘기, 완전 이퀄한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0에 가까워질수록 이퀄해지겠네. Equal distribution of income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A 에어리아가 만약에 이 로렌츠 커브가 자꾸 멀어져. 그래서 이렇게 에어리아 B를 자꾸 다 먹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계속 먹는 거예요. 이제 너무 이제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이그젬플을 쌤이 얘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퍼펙트 이퀄리티 라인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건 또 뭐예요? 점점 unequal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근데 얘가 아무리 아무리 이렇게 멀리 가도 이 삼각형을 뚫고 나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A와 B 에어리아를 합친 것과 이 A 에어리아가 A, B 에어리아를 합친 것까지 커지는 게 최대, 맥시멈이겠죠. 그래서 1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퀄해지는 거겠지. 근데 2를 넘어설 수는 없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왜냐면 얘가 이 로렌츠 커브 얘를 뚫고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지니 코에피션트는 모 사이에서 결정돼 0과 1 사이에서 결정되고 0에 가까워질수록 인컴 디스트리뷰션은 equal 그리고 1에 가까워질수록 인컴 디스트리뷰션은 unequal해진다라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지니 코에피션트를 찾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쌤이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Gini coefficient has a value between 0 to 1. Gini coefficient는 0과 1 사이의 value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if there were perfect income equality, the coefficient would be 0. 그죠? 완전 perfect equality일 때는 0.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될수록 1에 가까워질수록 the greater the income inequality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건 실제 나라들의 세계 각국의 나라들의 지니 코에피션트예요. 자, 지금 0에 가까울수록 perfect equality, 1에 가까울수록 perfect inequality인 거지. 지금 여기 동그라미가 2개씩 있는데 앞에 있는 동그라미는 1985년도, 그리고 뒤에 있는 동그라미는 2013년도. 그 지니 코에피션트인데요. 지니 코에피션트가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unequal해지는 거잖아. 근데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어? 1985년보다 2013년에 지니 코에피션트가 더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인컴 이니퀄리티가 점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학자들이 예측하는 내용이야. 왜냐면은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 사회라고 하죠. 가진 사람들이 더 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회 구조가 이 캐피탈리즘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돈을 더 빨리, 더 많이 버는 방법을 빨리빨리 캐치해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이 자꾸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 지니 코에피션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알 수 있죠. 지금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선진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니 코에피션트가 되게 높은 나라에 속하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는 지니 코에피션트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데 일본보다 조금 높은 그런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지니 코에피션트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사실 OECD 에버리지야. 지금 OECD는 우리가 흔히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OECD 기준이 지금 0.3에서 0.354 이 정도죠.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0.3이 안 되지만 이제 여기 미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지니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높은 쪽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지니 코에피션트가 높네? 이 나라는 unequal distribution을 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거지. 자, 이해됐지요? 자, 이 로렌츠 커브와 지니 코에피션트를 가지고서 이 인컴 디스트리뷰션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연습하고 데피니션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습한 후에 우리 다음 시간에 poverty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